달러 투자를 하셔라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시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달러 패권이 이제 흔들린다. 저는 아직도 많이 견고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 비전을 사실은 어떻게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서는 미국이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인버스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반대입니다.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망할 거야.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달러 자산은 언제나 갖고 있는 게 좋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또 최근에 책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달러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 네. 앞에 있는 책인데 네.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 자산이요, 굉장히 사실은 함축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는 거의 70~80%는 지금 미국이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한 통화에 가장 기축 통화로 평가되는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자산도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산도 어차피 달러 때문에 흔들려요.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먹거리를 좀 찾아라. 왜냐하면 이제 찰리 먼거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고기가 있는 데서 낚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도 물론 물고기를 잘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미끼만 빼먹고 떼어가는 물고기도 굉장히 많죠. 근데 미국은 한번 낚으면은 진짜 100kg짜리 진짜 참치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셔라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책에서 쓰신 그 달러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그 현금 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달러로 표시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런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달러 투자를 하셔라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원화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시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달러로 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이런 자산 배분,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조금 불편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달러 RP, 그 다음에 달러 투자하는 ETF, 뭐 아니면 현금을 조금 바꾸셔도 좋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달러 포지션을 늘리시라는 의미지, 가셔가지고서는 뭐 이제 환전 딱 해서 얼마 싸게 했네, 좋았어, 이거 아니거든요. 달러 패권이 이제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게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가 좀 심해진 것 같고. 그러냐 아니냐라고만 뭐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많이 견고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사우디 왕가의 안전과 기름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이제 사우디에서는 받고 미국은 달러를 주죠. 달러를 주고 이제 기름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사죠. 그러면 미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름만 온 거예요. 그럼 이 달러 가지고 또 뭐예요? 중국 가가지고 물건 열심히 만들어. 이제 만들면 형이 사줄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달러를 주고,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죠. 그 달러 가지고 우리 채권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은 그거 가지고 채권을 사죠. 그러면 또 중국 이제 가잖아요, 채권이. 그럼 미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그대로 있는데 돈도 그대로 있고 기름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안에서 소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인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형이 싸움을 잘해요. 또 그 비전도 있어. 그러니까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도 봤을 때 이 형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서울대도 갈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냥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컸잖아요. 중국도 미국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제 위안화의 야심을 드러냈죠. 만약에 사우디랑 거래를 한다고 치면 위안화를 주고 기름을 샀어요. 그러면 사우디가 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 채권을 살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사우디가 살까요? 중국 정부의 신용도에 대한 뭐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당연하죠. 약간 얘네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투명하지도 않고. 그럼 결국에는 그 돈 가지고 환전해서 달러 가지고 이제 미국 채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축 통화를 만들려고 하면 기축 통화의 그 발행 주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비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비전은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쓰고 있는 핸드폰, 그다음에 테슬라도 미국 거고, 온갖 것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다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 온다면서요. 지금 어떤 대기업에서는 챗GPT로 보고서를 한번 리뷰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돌리려면은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깬 게
AMD인데 AMD도 미국 거잖아요. 이 비전을 사실은 어떻게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중동에서 미국을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게 기름인데 지금 석유 최대 생산국이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요 시대에서는 미국이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투자를 한다 혹은 뭐 달러 자산을 갖고 네. 있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환차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환율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환율을 예상하는 거는 네. 신의 영역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달러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지만 투자하는 자산들 중에서 가장 자신 없는 게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제일 낮아요.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뭘 하려면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달러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DXY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DXY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DXY 인덱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로화가 60%예요. 그다음에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 뭐 이제 이렇게 엔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로화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유럽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걸 지켜봐야죠. 근데 이게 동인이 달러가 더 미국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서 유로화가 약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벌어져가지고 달러가 밀릴 수도 있어요. 원화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월초나 월말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발표되잖아요. 수출 지표 발표될 때 수출이 만약 서프라이즈가 떴다.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떴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달러 무시하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원화 강세 이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달러의 뭐 스마일 커버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달러 해서 스마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서 어떤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 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이나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다 던지고 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미국 경기가 이제 너무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면 주식 사고 채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세지는 거죠.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5.5%면 어지간한데 가가지고서는 5.5% 이자 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의 채권에서 5.5%의 이자를 준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러면은 미국 채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해야죠. 환전해야죠.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은 조금 약간 이제 어지간할 때는 이 상대보다는 조금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커브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도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까 전망일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내년에 달러가 강세 혹은 약세? 어느 쪽으로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주식을 이제 제가 M7 주식이 좋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을 그래 그러면은 내 20%는 M7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저라면 12% 내지 13% 정도는 환 해지된 걸 사고요. 한 7% 된 거는 환을 열어놓는 걸 살 것 같아요. 노출보다는 해지의 비중이 비중이 좀 조금 높은 더 높인 거. 그렇다고 해서 풀 해지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환해지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DXY 거죠? 지수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도 한 3번, 4번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조금 약세 기조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 거의 이제 1,0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달러 자산을 산다 혹은 뭐 달러로 환전한다고 네. 하는 게 타이밍상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환전을 한다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는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달러 RP를 산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예금을 한다. 이것도 만약에 이제 환이 이제 환차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회사채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회사채는 자본 차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만큼은 사실은 이제 자본 차익으로 벌 수 있고 그리고 이자가 이제 적어도 6, 7%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그 이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수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채는 환 노출로 사도 괜찮다. 환 해지로 사실 환 해지로? 예, 예. 아. 근데
그것도 환 노출이 있고 환 해지가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다 섞어 사셔야 돼요. 타이거나 코덱스나 다 있어서 이제 거기서 다 선택을 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러 투자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달러도 그냥 ETF가 있고 또 인버스 ETF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인버스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숏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남들 출근할 때 집에 오는 거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마음가짐이 난 잘 되고 세상은 망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도 숏 베팅을 하지만 숏 베팅을 해서 먹었을 때의 기분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기분은 네. 좋지 않은. 네, 약간 오묘해요. 숏을 베팅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난 다 처분하고 나는 지금 인버스 3배짜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뉴스 보면서 어디 세상 안 망하나, 무슨 사고 안 터지나, 이제 이런 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도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건데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RP, 뭐 달러 예금, 아니 뭐 현금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ETF도 있을 거고. 네.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RP 그 다음에 예금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려는 입장이고 달러가 조금 떨어지려는 상황이고 한국은 수출을 반등을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펀더멘털은 세지니까 원화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달러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내년에는 이제 미국이 소프트 랜딩 하는 거에 대한 주식 투자, 좋은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 그 다음에 한국 회사채, 그 다음에 미국 회사채 이렇게 투자를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자산운용의 황호봉 글로벌 솔루션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